제목 세계 성장률 전망 올린 IMF 한 올해 전망치는 2.01.7% 내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렸으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3%포인트 내렸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0월 발표한 전망치에서 0.3%포인트 내린 수치다. IMF는 작년 7월 전망 당시 올해 한국 성장률을 2.9%에서 2.1%로 10월에는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세 차례 연속 성장률을 내렸다.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계속 낮추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기간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IMF의 전망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의 성장률을 밑돌게 된다. IMF의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개발연구원보다 낮고 한국은행과는 같다. 정부, 아시아개발은행 등보다는 높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도 2.7%에서 2.6%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IMF의 이번 전망은 전체 회원국이 아닌 주요 30여 개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국 성장률 조정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반면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2.7%에서 2.9%로 0.2%포인트 올려 잡았다.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예상 대비 견조한 소비와 투자 등이 상향 조정의 근거가 됐다. IMF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1.0%에서 1.4%로 유로존은 0.5%에서 0.7%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4.4%에서 5.2%로 0.8%포인트나 올려 잡았다. IMF는 다만 낮은 백신 접종률과 부족한 의료시설에 따른 중국의 경제 회복 제약 가능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경제 분자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신흥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도 위험 요인으로 거론됐다. IMF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런 인플레이션이 명확히 하락할 때까지 금리를 인상하거나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식량, 에너지 취약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강화하되 광범위한 재정 지원은 축소하는 등 점진적인 재정 긴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주택가격 모니터링 및 비은행금융 부문 관리 감독 강화, 경제 분자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교역 확대, 저소득국 채무 재조정, 가상자산 관련 기준 마련 등도 권고사항으로 거론됐다. 제목 머스크의 트위터 결제 사업 추진 도지코인 6%대 랠리 일론 머스크에 인수된 뒤 광고주 이탈로 경영난에 부닥친 트위터가 결제 서비스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이라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30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트위터가 미국 내 결제 처리업 허가를 신청하고 시스템 구축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면서 머스크가 과거에 사업 경력을 쌓은 간편 결제 서비스 업체인 페이팔과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20대 후반 공동 창업한 온라인 금융 결제 서비스 업체인 X.com과 합병한 페이팔의 성장으로 처음 대성공을 거둬 회사를 이베이에 매각하면서 큰돈을 벌었으며 그 뒤 스페이스X, 테슬라 등 이딴 성공 신화를 걸어왔다. 이번 트위터의 결제 사업 추진 소식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에 의해 처음 보도되기 시작했다. 피트 보도에 따르면 트위터는 이미 작년 11월 미 재무부의 결제 처리 사업자로 등록했으며 트위터 안에서 머스크의 핵심 참모로 급부상 중인 레스터 크로퍼드라는 간부가 사업 준비를 이끌고 있다. 다만 트위터는 머스크에 인수되기 전부터 이미 온라인 결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래프는 현재도 트위터 이용자 수만 명이 매일 페이팔이나 벤모 같은 결제 업체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곤 한다며 트위터가 결제 서비스를 통합하면 새로운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동안 주요 수입원이 광고였던 트위터는 머스크에 인수된 뒤 혐오 콘텐츠 관리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부상하며 광고주들이 대거 이탈, 경영난에 처했다.
500곳이 넘는 광고주가 이탈하고 하루 광고 매출이 1년 전보다 40% 감소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머스크는 과거 메시징, 상품 결제 등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슈퍼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트위터를 인수한 뒤에는 모든 것의 앱인 X를 만들어내는 촉진제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바 있다. 한편 이날 경제매체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트위터가 슈퍼앱 전환을 목표로 암호화폐 결제 기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는 적극적인 암호화폐 옹호론자로 분류된다. 자신이 운영하는 테슬라에도 비트코인과 도지코인 등 암호화폐 결제를 적극 도입하기도 했다. 크립토 트위터 기대감의 도지코인은 31일 오후 6시 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6.30% 급등하고 있다. 현재 도지 가격은 0.09284달러이고 장중 한때 0.095달러까지 올랐다. 도지코인은 머스크가 가장 지지하는 암호화폐이다. 제목 옐런 미제문 인플레 진정되면 저물가가 다시 장기적 문제 될 것. 미국이 약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금리 인상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향후 장기적으로는 낮은 물가가 다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전망했다. 3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경제적 파행이 진정되고 물가가 가라앉으면 지속적인 저물가가 다시 미국 경제와 정책 당국의 장기적 도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흔치 않고 어려운 시기를 막 통과하고 있지만 1970-80년대로 돌아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물가 상승을 예상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다시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면서 물가 상승 악순환이 이어졌다. 옐런 장관은 현 상황에 대해 기대는 잘 고정돼 왔고 여전히 잘 고정돼 있다고 본다면서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적 상승이 목격되지 않고 있다.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인플레이션이 언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연 2%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지나 그 이후 연준의 행보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아직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해 갈 길이 멀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6월 9.1%에서 지난달 6.5%로 내려오는 등 하향 추세다. 블룸버그는 인플레이션과의 이번 싸움이 끝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로 논의가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올리비에 블랑샤르는 옐런 장관과 비슷하게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제로 금리에 가까운 상황에 다시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현행 2%에서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로런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과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등은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긴장과 부채 위기의 시기로 진입하고 있으며 높은 물가와 고금리가 더 일반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소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옐런 장관의 연준 의장 재임 시기 미국 물가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의 1992에서 2019년 연평균 상승률은 1.9%로 연준의 현 목표치 2%보다 낮았다. 당시 정책 당국자들은 낮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제로 금리로 중앙은행의 경기 침체 대응 수단이 무력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제목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세계 인플레와의 싸움, 승리하려면 아직 멀었다. 피에르 올리비에르 코린차스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년 만에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한 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전 세계 정책 당국자들의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코린차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31일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아직 멀었다며 다만 현재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직전에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로 전망하는 내용의 IMF 4분기 전망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치보다 0.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코린차스는 올해 성장률이 과거 20년 평균보다 낮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겨우 정점을 벗어나기 시작한 데다 근원 물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해 전 세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세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또 전 세계 국가의 84% 정도에서 올해 CPI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지겠지만 2024년까지 소비자 물가와 근원 소비자 물가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신흥, 개발도상국은 성장률이 올해 4%, 내년에 4.2%로 선진국보다 3배 정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해 3% 성장에 그쳤던 중국은 올해 5%, 내년에 4.3%의 성장률을 보이고 인도는 이번 회계연도에 6.8%,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6.1%와 6.8%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IMF는 전망했다. 고란 차스는 지난해 11월 이후 미국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각국의 재정 여건과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해소돼 개발도상국에 숨을 쉴 틈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가계 저축 회복, 에너지 가격 완화, 탄탄한 노동시장, 중국의 일상 회복을 세계 경제의 호재로 꼽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런 호재를 상쇄할 수 있으며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으로 나타나는 지정학적, 경제적 분열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목. 미 금리 인상 앞두고 증시 통화 일제히 약세. 모건 스탠리 1월 랠리 이번 주 가급.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자 31일 아시아 증시와 통화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한국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4% 하락한 2425.08에 장을 마쳤다. 이날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주가는 3.63% 급락해 지수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061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8.95% 줄었다고 공시했다.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는 0.39%, 대만 자취안 지수는 1.48% 각각 하락 마감했다. 중국 본토 상하이 종합지수, 선전 성분지수도 일제히 내렸으며 한국 시간 4시 13분 현재 홍콩 항생지수는 1.84% 하락한 21,664.60을 나타내고 있다. 홍콩 증시에서는 중국의 소비 회복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알리바바 그룹의 주가가 3.12% 떨어졌다. 31일 열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전망됨에 따라 전날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인 데 이어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은 연준이 이번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5원 오른 1231.9원에 마감했다. 같은 시간 엔달러 환율은 0.43엔 오른 130.30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영내 위안달러 환율은 0.0018위안 오른 6.7541위안, 역외위안 달러 환율은 0.0088위안 상승한 6.7581위안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월가의 족집게로 불리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최고 투자 책임자가 연초 증시 상승은 이번 주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30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마이크 윌슨이 이끄는 전략가 팀은 우리는 최근의 증시 상승이 계절적인 1월 효과와 연말까지 하락한 한 해를 보낸 후 숏커버링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 모든 좋은 소식은 가격에 다 반영됐다며 현실은 월말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연준의 결의와 함께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제목. 미 법무부 SBF 해외 규제기관의 FTX 파산 통제권 넘기려는 시도. 30일 진행한 FTX 파산 심리에서 미국 법무부가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창업자는 작년 11월 해외 규제기관의 FTX 파산 관련 통제권을 이전시키기 위해 미국 파산 절차를 지연시키려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당시 SBF는 해외 규제기관이 미국보다 그에게 관대한 기준을 적용해주길 바랐고 FTX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길 바랐다고 주장했다. 미국 검찰 측은 FTX 측 변호인은 SBF가 돈을 옮기려고 시도할 때 파산 절차를 대비한 자산을 확보하길 원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진술은 게리 왕천 FTX 최고기술 책임자로부터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인데스크는 미국 지방법원 루이스 카플란 판사가 샘 뱅크먼 프리드 FTX 설립자의 부모회에 2억 5천만 달러 보석금에 공동 서명한 두 사람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 블룸버그,
코인데스크 등 외신은 FTX 파산과 관련된 대중의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보석금에 공동 서명한 두 사람의 신원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BF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그들의 신원을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결과 관련하여 피고인 SBF 측은 2월 7일까지 항소가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SBF는 새로운 FTX CEO인 존 레이에게 만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BF는 지난 1월 2일 존 레이에게 일에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금 관련된 문제든 뭐든 도움이 되고 싶다며 당신과 대화한 지 오래됐다. 나는 내일 뉴욕에 있을 예정이다. 뉴욕에 있는 동안 당신과 만나 인사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해당 이메일에는 나는 우리가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서로를 어떤 방법으로든 이용하거나 혹은 서로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법원이 공개한 자료로 SBF는 해당 내용의 이메일을 존 레이와 익명의 증인에게 발송했다. 현재 검찰은 SBF가 FTX 및 알라메다 리서치 전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그의 보석 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SBF 측 변호사는 소통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 사건과 관련된 특정인과의 접촉만 금지하는 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일부 직원과의 소통은 그의 변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목. 미 소비자 물가, 금리 상승으로 경기 둔화 우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도 강력했던 미국의 소비가 치솟는 물가와 금리 상승 여파로 꺾이기 시작해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온다고 30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진단했다. 미국 소매 판매는 지난달 전월보다 1.1% 감소해 작년 1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대 급감했다.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한다. 지난해 미국 주택 총매매 건수는 전년보다 17.8% 줄어 2014년 이후 최소치였고 신차 평매는 1,370만 대로 10년 만 최소 수준이었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던 2020년 하반기와는 완전히 반대다. 봉쇄 기간 소비자들은 운동용 자전거, TV, 학생용 노트북, PC 등을 구매했고 봉쇄가 풀리자 식당과 여행지로 돌아갔다. 이를 통해 장기 침체를 피할 수 있었다. 또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막대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넘쳐나는 저축 잔고, 저렴한 차입 비용으로 계속 소비할 수 있었다. 작년에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40년 만에 최고였지만 소비 지출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을 2%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높지만 지출을 유지하던 힘은 약해지고 있다. 미국인들이 월 소득 중 저축하는 비율은 지난달 3.4%로 전년 동월보다 하락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초고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급격하게 높아진 금리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소비자 물가지수로 측정한 연간 인플레이션은 지난달 19개월 연속 5% 이상을 유지, 1980년대 이후 최장기간 5% 이상 기록을 세웠다. 금리 인상으로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7%를 넘었다. 물가와 금리 인상은 소비자 지출을 둔화시키고 있지만 그 효과가 완전히 나타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진단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석좌 교수는 아마 당분간 높은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며 아직 그 영향이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결국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WSJ 조사에 의하면 시장 이코노미스트들은 향후 12개월 내 경기 후퇴 가능성을 61%로 전망하면서 소비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고용시장 변수는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간 연준의 통화 긴축에도 일자리는 많았고 임금은 계속 상승했다. 미국 실업률은 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3.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고 비농업 일자리는 22만 3천 개 증가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3%, 전년 동월보다 4.6% 각각 늘었다. 그러나 고용시장 약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골드만삭스 등 월가 은행들은 대규모 감원에 나섰다.
또 고용주들은 임시직 근로자를 빠르게 해고하고 있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새 일자리를 찾는데 전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작년 12월 미국에서 해고된 임시직 노동자는 3만 5천 명으로 지난 2021년 초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3개월 반 6개월 동안 실직 상태인 실업자는 82만 6천 명으로 작년 4월보다 증가했다. 제목 비트코인 하락 원인은 월가 미 FOMC 기자회견 앞두고 방어적 스탠스 보여. 미국 월스트리트가 이번 주 거시 이벤트를 앞두고 방어적 스탠스를 취하면서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외환 트레이딩 업체 원다의 수석 애널리스트 에드 오등 모야는 비트코인이 24,000달러 구간의 견고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21,000달러 수준까지 밀릴 수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30일 비트코인은 작년 11월 이후 가장 큰 일일 낙폭을 기록하며 22,600달러 선을 잠시 내주기도 했다. 암호화폐 관련주들도 약세를 나타내며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8% 이상 하락했고 비트코인 채굴업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약 10% 하락했다. 이에 대해 에드워드 모야는 암호화폐 규제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펀더멘털 측면에서 암호화폐가 지지를 받으려면 적어도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월가의 족집게로 불리는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마이크 윌슨이 이끄는 전략가 팀은 우리는 최근 증시 상승이 계절적인 1월 효과와 연말까지 하락한 한 해를 보낸 후 숏커버링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 전략가 팀은 현실은 특히 마진과 관련해 수익이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 모든 좋은 소식은 가격에 다 반영됐다. 현실은 월말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연준의 결의와 함께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크립토 콘트 기고자 겸 비트코인 온체인 애널리스트 크립토 온체인은 글로벌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시장가 매도 주문 물량이 급증, 매수 주문 물량을 추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선물 시장의 데이터를 보면 트레이더들의 투심을 가늠할 수 있다.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숏 포지션의 증가는 약세를 전망하는 매도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제목 법원 P2E 게임에 잇따라 철퇴 무돌삼 국지 나트리스 패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 게임의 국내 유통 금지가 합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P2E 게임 5 스타즈 4 클레이튼 제작사 스카이피플이 제기한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법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손을 들어준 채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는 31일 게임사 나트리스가 게임위를 상대로 낸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무돌 토큰은 게임산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품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의 등급 분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나트리스가 2021년 11월 출시한 무돌 삼국지는 플레이하면 가상화폐 무돌 토큰을 주고 이를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이다. 게임위는 무돌 삼국지에 이런 시스템이 사행성이 있다고 보고 무돌 삼국지가 받은 자체 등급 분류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나트리스는 이런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날 게임위 손을 들어주며 무돌 삼국지는 국내 시장 퇴출이 확정됐다. 나트리스는 게임위의 조치 이후 무돌 삼국지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는 한편 국내의 마켓에는 가상화폐 지갑 연동 기능이 삭제된 버전인 무돌 삼국지를 서비스하고 있다. 스카이피플은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P2E 게임 허용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항소할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산업법은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점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게임위는 해당 조항에 근거해 P2E 게임에서 주어지는 토큰이나 대체 불가 토큰이 불법 경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등급 분류를 내주지 않았다. 법원이 5 스타즈에 이어 무돌 삼국지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정부의 P2E 게임 불허 기조는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제목 독경제 지난해 4분기 0.2% 역성장. 경기 침체 직면.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 경제가 지난해 4분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0.2% 역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30일 독일의 4분기 국내 총생산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연방통계청은 물가 대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소비 지출을 줄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올해 1분기에도 역성장이 이어질 경우 독일 경제는 2분기 연속 역성장을 의미하는 기술적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된다. 대부분 전문가는 독일 경제가 1분기에도 역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올해 봄 이후에는 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게 독일 정부의 전망이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부 장관은 최근 독일 정부 올해 경제전망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는 끔찍한 경제 위기를 모면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마냥 온다고 하더라도 짧고 가벼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올해 독일 경제가 0.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에만 해도 0.4% 역성장을 예상했다가 역성장 전망을 철회했다. 지난해 독일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이후 추가 수요로 1.8% 성장했다.